중국 대륙 전체 타격 시험, 시진핑 초비상. 현무미사일 6,000발 실전 배치 성공. 70톤 핵탄두 위력 사거리 8,000km 달성.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우리나라의 현무-5 탄도미사일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이번 2024년 10월 1일 서울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6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최신 탄도미사일 시스템 현무-5를 공개했다. 실제 미사일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련된 구축 이동식 발사대 TEL-2대가 전시되었는데 미사일 캐니스터의 크기는 한국이 이전에 개발한 어떤 것보다 훨씬 큰 고체 연료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용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IISS는 보도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공개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리들은 현무-5의 성능에 대한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스템에 대한 많은 보고된 세부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현무-5의 이름과 개발 사실은 지난 2022년 10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공개되었는데 당시 국정감사에서 총 중량 36톤, 탄두 8톤의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의 고폭탄 탑재량은 일반적으로 1톤 미만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의 탄두를 장착한 재래식 탄도미사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IISS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2톤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진 이전의 현무-4 단거리 탄도미사일 설계를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추세에 맞섰다. 현무-5에 이러한 크기의 탄두를 장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북한의 가장 단단한 지하 표적을 관통하기 위한 것이다. 현무-5의 8톤 탄두는 고폭탄만으로 구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관통력과 표적 손상을 강화하기 위해 고밀도 금속 관통체 전구체 또는 텐덤 내용물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IISS의 방위 및 군사연구원 조세프 댐프시는 분석했다. 공식 성명과 표시된 TEL의 형판은 이 시스템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으로부터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한국의 3축 전략과 구체적으로 연관시켰다. 3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KMPR으로 알려진 세 가지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사일이 공개된 날, 한국은 3축 체계를 감독하고 모든 영역에서 정밀 타격 능력을 조정하기 위해 ROK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도 했다. 현무-5에 대한 언론 보도는 북한의 지도부를 보호할 수 있는 깊숙이 묻힌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포함하여 이 계획의 KMPR 요소에 대한 유용성을 강조하지만 이 미사일은 평양의 발사 능력을 선제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초기 킬체인 요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 수출 급증하는 방산. SDV 전환 가속화의 전자장치도. 방위산업 역시 일사년 한국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산업이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이 자국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어서다.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을 앞세운 국내 방산업체들의 무기 수출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방위산업은 최근 몇 년간 고성장세를 이어오며 한국 경제 새 엔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2022년 국내 기업 방산 수출액은 173억 달러로 첨단 무기를 앞세워 세계 방산 시장을 주도하던 이스라엘 무기 수출액 110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후에도 한국 방위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톱 10방산 수출국의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수출 대상국도 2022년 폴란드 등 4개국에 그쳤지만 이후 아랍에미리트, UAE, 핀란드, 노르웨이 등으로 다변화됐다. K방위산업의 경쟁력도 충분하다. 고태봉 임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방산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업종이라며 비단 세계 국방 예산 확충과 남북 대치 상황 등 외생 요인이 아니더라도 조선 등에서 축적된 제조업 역량, 가성비, 빠른 납기는 국내 방산업체 특유의 강점,
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국내 대표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이 선전할 것으로 입을 모았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 국내 방산업체의 빅4위 간판 제품은 큰손 국가를 상대로 착실히 수주 잔고를 쌓을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사람이 직접 운전하던 차에서 자율주행차로 완성차 업계 트렌드가 빠르게 진화하는 중이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똑똑해진 자동차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이 바로 전자장치, 전장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SDV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장 시장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본다.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글로벌 전장 시장 규모는 2024년 4천억 달러에서 2028년 7천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LG전자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부터 LG 마그나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조명 자회사 ZKW가 개발하는 차량용 조명 시스템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LG전자 전장사업부는 2024년 상반기 매출 5조 3,500억 원, 영업이익 1,337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메르세데스벤츠 등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늘어난 덕분이다. 2024년 3분기에는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S 전장 사업본부의 명칭을 차량용 솔루션, 비이클 솔루션 사업본부로 바꾸면서 단순 부품업체가 아닌 솔루션 제공업체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2025년에는 LG전자 핵심 사업으로 전장 사업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7가지 산업 외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눈여겨보라는 주문도 있었다. 김현 다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중 무역 분쟁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2025년 존재감 있는 아티스트들이 대거 복귀할 예정이라 새해 K-팝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돋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철강, 석유화학 등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는 산업을 추천하는 이는 전무했다. 새해에도 철강, 석유화학 주요 업체마다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보릿고개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3. 연준 회의록, 정책 변화로 물가 영향, 트럼프 등장에 기준금리 인하도 주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 연준 위원들이 지난달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이민 정책 변화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집권 2기 시대의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이달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준은 8일 현지 시간 지난해 12월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을 공개했다. 의사록에는 대부분의 연준 위원이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위원들이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지표와 무역 및 이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판단 근거로 꼽았다 등 내용이 기재돼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새 행정부의 무역 이민 정책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를 무기로 타국을 압박하는 트럼프 당선자의 무역 정책이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필요성도 담겼다. 의사록은 참가위원들이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늦출 시점에 도달했거나 거의 근접했다고 판단했다. 며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원하는 2%로 하락하고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제지표가 예상대로라면 시간을 두고 중립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금리 선물 시장 투자자들이 6월까지는 현재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연준 지도부 물갈이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8일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미셸 보먼 연준 이사를 부의장에 임명하려 하는 등 연준 지도부 재편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먼 이사는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매파 인사로 꼽힌다. 강력한 은행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해 9월에도 연준 이사 중 유일하게 빅컷 0.5%포인트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 측은 2026년 임기 종료 예정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자 명단도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를 추리며 연준 이사들의 기준금리 관련 발언을 주시하고 있는데